오늘 윤 의원의 기자회견이 더욱 주목을 받았던 건 지금부터 만나볼 이 부분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오늘 본인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들 이름을 하나씩 다 불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저 때부터 목소리를 좀 가다듬은 인상이더라고요, 윤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캠프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이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는 슈퍼맨이냐, 80살 고령이 어떻게 서울 살면서 세종시에 농사를 짓냐, 우원식 선대위원장 KDI가 예타하는 기관이다, 관련성 의혹이 있다. 그리고 남영희 대변인은 당신은 다 계획이 있었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윤 의원을 비판했는데 오늘 만약에 내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윤희숙 의원이 보이는 이제 당당함, 그리고 아까 제가 되치기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거리낄 게 없고 그다음에 모든 걸 다 밝히고 공개하고 스스로 수사를 다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나의 무혐의가 밝혀진다면 이틀 동안 나에 대해서 음해했던 모든 사람들,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을 지금 집중 조준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로 당신도 그러면 나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고 지금 당당하게 되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되치기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내용인데, 저는 지금까지 윤희숙 의원이 야당의 대표 저격수로서 특히나 이재명 후보를 많이 타겟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복지정책의 전문가이고 이재명 후보가 기본 시리즈로서 계속 그것들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을 때 보면 상당한 근거와 논리적 설득력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비판을 했지 그냥 있을 법한 그리고 의혹 수준을 제기하면서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건 잘 안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이게 논의가 공박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이 이틀 동안 받았던 건 뭐냐면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일단 모든 의혹들을 부풀려서 자기에 대해서 낙인 찍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의 초반부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 고발해서 발가벗긴죄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을 밝히고 나서 그 대신에 이틀 동안 자기에게 했던 무단한 이 음해와 공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사실은 되치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향후에 이 부분이 결론이 무혐의로 나고 결백이 입증되면 이재명 후보나 캠프 쪽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가 좀 귀추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네. 윤 의원 말 맞다나 정말 내가 무혐의면 의혹 제기한 이재명 지사 사퇴해라, 떠나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잖아요. 예. 캠프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윤희숙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려고 한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이나 남영희 대변인이 그 얘기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반박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그것이 이재명 지사가 그럼 시켜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하라고 그래서 했겠습니까? 저는 뭐 그걸 이재명 지사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본인을 탄압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고 그걸 통해 정치 쟁점화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합수본이든 특수본이든 거기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본인이 정말 아무 혐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갖고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은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인물들, 이재명 캠프의 인사들이 네.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오면 저 인물들 각각이 개인적으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할 수 있어도 네. 이재명 지사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개인적 입장에 저는 얘기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윤희숙 의원이 작당, 정치 몰입에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꽤 원색적인 단어들을 썼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모두 1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는데요. 여당 사람들 다 사퇴해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가 KDI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했고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원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간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이 정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참 어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오늘 참 색다른 기자회견, 뭐 본인 목소리를 저렇게 내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근데 이렇게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거의 15명 가까이 되던데 네. 여권 인사들이요. 이것이 정치하는 방식이냐라고 꼬집었는데 앞서 제가 방송 직전에 보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남영희 대변인이 뭔가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윤희숙 의원의 양심을 되돌아봐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보면 정치인들이 참 공격은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뭐 사실이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요. 지금 허위 사실이나 또 고의적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에 징벌적 손해를 5배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본인들 즉 보도한 사람이 증명하게끔 저렇게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번 좀 원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지금 투자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뭐 의혹이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 명도 일단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는 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제발 객관적인 증거 하나를 제시를 하고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의 어떤 주장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을 져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여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윤희숙 의원을 상대로 이제 쏟아내는데 일단 윤희숙 의원은요 본인이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양이원영 의원이 보면 본인도 비슷한 모친 거 언론에서 당에서 출당 조치가 돼서 의원직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원영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무책임한 거다 이야기를 해요. 의원직 사퇴를 한 게. 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한 게 무책임한 거죠? 오히려 의혹이 있으면서 본인의 출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윤희숙 의원은 일단 본인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깔고 본인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뭔가 책임성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보면 결국 이제 많은 공격들을 하지만 공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관계가 증명이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 여야 할 것 없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의혹을 증폭시켜 난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윤희숙 의원이 저렇게 이름을 열거한 것 자체가 이제 좀 정치 문화를 좀 바꿔보자. 자, 하시는 분들 본인들 말한 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에 대한 합당을 책임을 져라. 책임 정치해라. 그게 바로 새로운 정치 아니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흘러가는데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일단 조금 전에 유일하게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에 맞서서 남영희 대변인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본인 자신을 마주하라. 그걸 양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시 재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오늘 저격한 인물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요.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바로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마지막 방송인 김어준 씨,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뉴스마저도 저희 아버지 땅의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가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로가모에 이어서 이번엔 30억입니까? 왜 분노하는 겁니까? 부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고가 150으로 계산하면 시세 차익이 30억이 넘습니다. 왜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워낙 날것의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정제돼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최 교수님, 예. 일단 뭐 김어준 씨, 이재명 지사 손잡고 떠나라 이걸 잠깐 접어두더라도 김어준 씨가 윤희숙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사실관계, 팩트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언이 저렇게 문제 삼는 건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 틀렸다고 하면 그렇죠. 예. 또 뭐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틀린 부분에 문제 삼는 거는 뭐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표현이 좀 이제 거친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그 30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나 해명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뭐 김어준 씨도 30억이라고 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거 뭐 저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다고 하면 그걸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논란의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도 김어준 씨의 목소리를 이렇게 자주 담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제작진의 경론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김어준 씨 목소리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왜 길게 설명을 했냐면요.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희숙 의원에 관련돼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더 들어볼까요?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밝히길 25년 전에 이혼해서 싱글입니다. 자녀도 없고. 친정 아버님, 독립가게 이런 표현을 들으면 결혼해서 따로 가족 살림이 있고 그런 의미로 상식적으로 읽히죠. 그럴 경우에는 친정과 돈 문제가 상당히 분리되죠.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저는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친정은 시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주장은 친정아버님, 독립가게라는 표현은 친정과 돈 문제가 상당히 분리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이혼을 했는데도 친정아버지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다. 이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근데 김어준 씨의 주장이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30억 시세 차익 이런 주장을 할 때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호가라고 해요. 딴 데는 이제 뭐 노컷뉴스든 딴 데서 이제 비판 기사를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도 1.5배에서 2배, 2배 정도 올랐다. 시세가 평균 그렇게 올라서 뭐 평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시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김어준 씨만 방송에서 호가라고 해요. 호가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지도 놔둬요. 자기가 뭐 이 부분을 다 조사한 건 아니어서 정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한테는 어떤 기억만 남습니까? 6배, 30억 이런 얘기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성은 이 나이가 되면 윤희숙 의원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고 부모님도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또래인데 독립 가게예요. 뭐 결혼을 저는 안 했지만 결혼 안 해도 아버지랑 독립 가게고 잘 몰라요. 아버지 뭐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보통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습관화된 언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친정 아버지라고 표현을 써야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버지면 꼭 물어봐요. 친정 아버지냐, 시아버지냐 보통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희숙 의원도 아마 그 이혼을 하고 나서 계속 혼자 살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독립가게가 유지가 됐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표현을 쓴다? 이런 게 매우 계산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네. 지금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부터 여권 지지자들에게 꽤 영향력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뭔가 윤희숙 의원이 하나하나 이제 공격을 다 맞받아 쳤어요. 근데 이 부분이 본인이 이제 본인에 대한 그 의혹 최전선에 서는 것과 별개로 보수 야권에 대해서도 나는 최전방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윤희숙 의원은 직진형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치의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자기 스스로의 원칙을 굉장히 스스로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윤희숙 의원이 했던 게 저는 가장 좀 가슴을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너무 낮게 떨어져 있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을 여전히 높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라도 그 높은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전혀 몰랐고 나는 상관없지만 아버지가 그런 식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의원직을 버리겠다고 이걸 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윤희숙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의 근거 없는 모략과 음해 속에서 정치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또 하나의 원칙을 좀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든 김어준 방송인이든 이 두 특정인을 지명을 해가지고 무슨 정치적
쟁점화시킨다기보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는 스스로의 저는 원칙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그냥 갔다가 사람을 낙인 찍게 하면서 모략과 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어준 씨에 대한 공격도 저는 윤희숙 표 또 윤희숙 식의 정치적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요. 싱글인데 어떻게 친정아버지라고 썼느냐라는 김어준 씨의 저는 트집 잡기는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말씀하셨지만 이혼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장성한 딸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친정아버지하고 소원하게 지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뭘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대화가 없는 상황으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친정아버지란 표현이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의도된 기만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그야말로 김어준 씨가 윤희숙 의원들을 트집 잡기 위한 기만적 표현이라고 보고 어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조국 어머니가 어디 신부님한테 보낸 표현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자기 스스로를 동의를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조국이라는 분을 예수로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국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예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성모 마리아라고 일체화시키는 이들의 표현은 그건 뭐가 됩니까? 저는 그런 분의 표현들이 오히려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기만적 표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뒤에 그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 미리 꺼내 쓰신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희숙 의원의 목소리 저희가 하나하나 핵심 의혹들, 쟁점들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파장은 꽤 길게 갈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에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